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천하람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진짜 선거 막바지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부터 시작하고 그러는데요. 네. 요즘 신경이나 컨디션 어떤지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 캠프는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웃으면서 선거운동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네. 이게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선두로 가면 좀 불안한데, 이게 약간 뭐 4등이었다가 3등 되고 3등이었다가 2등 되고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그 팀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활기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고, 이번 선거 통틀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제가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유치원 졸업하고 오늘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맞아요. 입학식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입학식 못 가는 거가 좀 아쉬운데, 그래도 아들이 커가지고 이 선거 과정 나중에 유튜브로 보거나 하면은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쉽네요. 못 네. 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치시는 모습, 뭐 실망하는 모습, 뭐 그런 표정 안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어떤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하고 뭔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빵 터지는 연설이 나오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래도 저는 충실하게 제 본연의 모습, 평정심과 맨정신을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다. 요즘 지금 보면은 다른 후보님들은 당대표가 될 욕심이나 아니면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정치 경력 훨씬 짧지만은 그래도 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제 스스로에게 나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보수 정당에서 호남 지역, 그것도 전라남도 순천에서 정치 활동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실 텐데 거기에다가 또 당대표까지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래킨 후보다, 가장 신선한 후보다라는 평가들이 이제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혹시 정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뭐 따로 있으셨는지?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를 과대포장할 생각이 없고요. 제가 무슨 뭐 지역주의를 깨부수는 투사 이런 거는 아니고, 저도 실제로 저희 당에서 저한테 좋은 지역 뭐 대구나 강남이나 제가 신청했던 인천 연수나 이런 데 공천 줬다면 당연히 글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무슨 청년 벨트니 뭐 퓨처메이커니 해가지고 경기도에 저와 이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를 권하셨었는데, 네.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운 좋게 당선되더라도 사실 당선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좀 그래도 제가 오래 정치할 텐데 30년, 40년을 생각했을 때 좀 저에게 어떤 배움도 되고 자산도 되는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정현 전 대표님 강한 권유로 사실 순천에 가게 됐고, 이제 약간 오기가 좀 있었죠. 네. 사실 엄청 졌어요. 엄청 져가지고 한 3% 정도밖에 득표 못하고, 다들 이제 뭐 끝나면 뭐 짐 싸가지고 뭐 대구로든 서울이로든 가겠지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정치하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오기도 있었고 약속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순천에서 그래도 계속 살고 좀 꾸준히 도전하는 모습 때문에 좀 저를 좋게 봐주신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전라도 순천 말고도 네. 뭐 다른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그러시면은 그럴 의향 있으신 건가요? 이게 사실 모범 답안이 당대표 후보가 되면은 당의 요청이 있으면 뭐 어디든지 가겠다. 뭐 서울 종로든 뭐 어디든 뭐 격전지든 뭐 이게 의미 있는 지역이든 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하면 순천에서 좀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뭐 비례나 뭐 대구나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꽃길을 만약에 제가 갑자기 당대표가 돼가지고 가면은 제 정치 생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순천에 당선되고 싶고, 당에서 어떤 정말 꼭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번에 지난 대구에서 합동연설회 하시는 걸로 제가 너무 감명 있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천 후보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해보자 그러시면서 나경원 전 의원 그 연판장 사건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게다가 거기에다 또 줄줄이 연명까지 또 그 호명도 하셨어요. 네. 혹시 그때 후폭풍으로 다가올 두려움이나 뭐 무서움 뭐 그런 거 없으셨나요? 당연히 이제 다 제가 아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미안한 부분 있었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 리스트에 있는 몇 분은 저한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언론에다가 내가 연판장에 서명한 거 좀 후회한다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다 네. 나야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도 있었지만, 일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경원 전 의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단 가해를 해놓고 또다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좀 꼴보기가 싫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연판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어요. 사과가 없었다. 네, 아니 뭐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좀 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와야 돼요. 연판장 썼을 때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암만 좀 정치가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 당은 주류인데 네. 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누군가는 공격하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름 의리남이시고 네. 또 용기 있는 후보시네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누군가는 그 연판장에 계신 분 중에 공격을 하겠지 싶었는데 의외로 홍준표 시장님이 참전을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깜짝 놀랐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좀 아쉬운 거는 홍 시장님, 제가 그래도 컷오프도 통과한 당권 주자인데 그 뭐 이름은 좀 불러주시지 자꾸 뭐 무명의 정치인 이러셔가지고. 네. 물론 제가 이제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홍 시장님 보시기에는 아직 뭐 까마득한 후배이실 거고. 근데 이제 저 개인을 공격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 뭐 판단이 있는 거고, 홍 시장님이 사실상 김기현 후보 뭐 측면에서 지원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는 그런 겁니다. 아니 순천 거기 어차피 나가봐야 당선도 안 될 건데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부하냐, 뭐 김대중 네. 정신 뭐 이런 얘기 하냐.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우리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게 높게 평가하고 아마 김대중 정신 계승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보수 정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는 게 뭐가 나쁘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 민주당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더 잘 계승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제가 이제 생각났는데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무슨 국민 통합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말하면 안 됩니까?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아니, 순천이 왜 당선 안 되는데요? 이정현 의원님도 2번이나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저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지역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지역이나 유권자를 비판하는 거는 정말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광주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호남에서 국민의힘 찍어주실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많이 찍어주셨어요. 지난번 대선 지선 때.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조금 노력하다가 금방 이상한 소리하고 막말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공천하고 이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싫어도 국민의힘은 도저히 이게 찍을 후보가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홍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올드한 낡은 생각을 버리고 호남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충청이 됐든 꾸준히 진정성 있게 노력하면은 찍어주십니다. 왜 안 찍어줘요? 그래서 그런 좀 이상한 패배의식, 호남 포기 뭐 이런 거 좀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천하람 후보께서는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참 작아지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뭐 그러실 또, 수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뭐 지역 폄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거를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물론 뭐 저도 굉장히 세게 반격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우리 사실 저도 고향이 대구예요. 아, 대구시구나. 네, 제가 고향이 대구라서 저희 고향의 시장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뭐 따뜻한 대구의 온돌방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대구를 저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님 정도 되는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셨다면은 대구로 가실 게 아니라 조금 더 도전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혹시 보고 계시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를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김에 홍 시장님께도 한마디 하실까요? 홍 시장님,
제가 뭐 홍 시장님 보기에는 아직 뭐 시작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보이시기 칠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거물 정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정현 의원도 다들 말리는 그런 어려운 도전을 했고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홍 시장님도 인정하는 거물 정치인이 되셨던 것이고 홍 시장님도 또 서울의 강북에서 동대문에서 여러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홍준표 시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천하람의 도전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좀 그래도 후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우리 호남에서도 사실 홍 시장님도 평소에 호남의 사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호남에서도 더 큰 사랑을 받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 요즘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후보님이 느끼는 민심이나 국민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에게 뭐 그런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요구가 뭐가 있었을까요? 관심 없다는 얘기가 제일 뼈 아프죠. 관심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당대표 돼봤자 뭐가 달라지냐.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민심 여론조사를 반영 안 하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얘기하시다가도 나도 투표할 수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원이시냐 하면 네. 당원 아닌데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그러시면 투표 못 한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좀 제일 마음 아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등장하면서 나름 흥행은 하고 있지만 전 국민적으로 막 이렇게 돌풍이 불지 않는 거는 저는 그런 영향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의사는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게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처리하려면은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윤핵관들이 이렇게 도를 넘고 막 나경원 공격하고 안철수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 총선 이기겠냐. 윤핵관들 도 넘었다. 그리고 요새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민주당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가가지고 대충 윤핵관 표 공천하고 낙하산 공천하고 해가지고 이거 되겠나. 걱정하는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면요, 후보님은 이제 호남 지역이신데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네. 차기 총선에서 그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서 그런지 또 그간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서진 정책으로 많은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뭐 남다른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걱정이 있죠.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러니까 영남이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영남은 죄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영남은 텃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개판 쳐도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썩은 생각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네. 그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뭐 지도부가 됐든 아니면 다선 의원이 됐든 해가지고 막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영남에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영남에서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유의 사고를 쳐요. 그럼 영남에서 이게 피해가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피해가 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정말 당락이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차명진 막말 터지고 막 관악에 김대호 무슨 막말 터지고 맞아요. 그 민경욱 호떡 공천하고 이러면서 수도권에서 진짜 열석수부석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어찌저찌 하는데 여튼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치면 그분들도 약간의 마이너스 있지만 어쨌든 당선됩니다. 네. 수도권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게다가 호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피해 입는 거에 2배, 3배를 입어요. 저희는. 타격이 더. 왜냐하면 저희는 크다.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 지형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상한 거 튀어나오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정리하면은 결국 우리가 수도권 중심 선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과거에는 호남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수도권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도부도 뭐 전부 거의 수도권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100석 정도밖에 못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뭔가요? 수도권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대전에서 한 석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다음 총선의 키워드는 결국은 수도권, 충청권 과반이다. 네. 수도권, 충청권 과반을 하려면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30% 지지율에서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있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성벽을 열고 점점점 확장하는 기조로 가야지만 수도권, 충청권에서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네. 해야지만 영남에서도 그래 국민의힘 잘한다. 저 사람들 진짜 민주당보다 탁월하다라고 하셔야지 영남에서도 찍어주는 맛이 나요.
네. 지난번에도 보면 맨날 읍소하면서 아, 다른 지역에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영남에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아, 그게 뭡니까? 저는 좀 더 멋있는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대표 되신다면 네. 수도권을 좀 확장할 수 있고 표를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전략 같은 거 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뭐 대단한 전략보다도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세대 확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세부 지표를 보면은 20대, 30대 지지율이 처참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40대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뭐 강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40대 지지율도 너무 낮고, 근데 40대 지지율보다 20대 지지율이 더 낮고 그래요. 막 20% 초반 이렇습니다. 좀 많이 오르지 않았었나요? 원래 엄청 올랐죠. 원래 김종인 이준석 체제 때 지난 대선 지선 때는 엄청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정당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그런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 제가 다시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일단 세대적으로 2030의 지지를 좀 다시 했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천하람 효과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던데 뭐 그 정도로 안 되고 확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뭘 엄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중요합니다. 악재 컨트롤. 그러니까 정순신 본부장 같은 거 터졌을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남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하면 영남이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영남 정치인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아 이거 한 2, 3일 보면서 여론 추이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여당인데 가능하면 인사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 2, 3일 분위기 볼까 하는 동안 수도권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거든요. 네. 호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 쓰러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당대표가 예를 들면 차명진 막말이나 정순신 본부장이나 이런 돌발 악재들이 터졌을 때 가장 빠르게 수도권 눈높이에 맞게 이거를 대처를 빨리 해줘야지 우리 수도권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도 3% 차이, 5% 차이로 다 낙선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재에 대한 어떤 대처, 저는 그 부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네, 발빠른 악재에 대한 그런 대응책하고 네. 세대 확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 그리고 천하람 후보님께서는 뭐 굳이 분류하자면 청년 정치인이라고 분류하고 싶긴 해요. 네, 근데 뭐 약간 분류되는데요. 제가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서 학부형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예. 네, 그래서 뭐 청년에 대한 그래도 남다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정당대회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워낙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요구에 답했는지 그거 한번 시원하게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한 20% 정도 답했죠. 20%만.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지율이 사실 그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네, 뭐 길게 20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 작년 뭐 고령 세대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뭐 공약 뭐 까짓 거 지키겠어? 또 이번에도 얘기했다가 또 선거 끝나면 뭐 약간 유야무야 되겠지. 네. 기대 자체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기대가 막 엄청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공약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엄청 더 아마 뭐랄까요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배신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꼭 여성가족 폐지만 한정하지 않더라도 병사 월급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간호사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공약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걸 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잘 지키고 있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아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보수정당의 후보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아, 이 사람들 또 약속 안 지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총선 때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은 가능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당대표 되시면은 많은 약속 지키실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대선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사기입니다. 그것도. 다만 제가 아주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우리의 말이 공허해지면 정말 빌공짜 공약에 불과해지면 총선 못 치른다. 우리가 했던 약속들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못 지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공약을 했을 때만큼의 그 노력을 성의를 들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하자. 이거 왜 안 되는지. 네.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네,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이제 천 후보님을 두고 친 이준석계다 뭐 그런 딱지를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한쪽에서는 뭐 꼭 나쁘지만은 않다 뭐 그런 평가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막 몰아가는 분위기 이거 좀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은 생각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진짜 속마음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초반에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나 지원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네요.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유승민 전 의원 쪽의 지지자분들도 엄청 결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컷오프 통과의 사실 원동력이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제가 나름의 개인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기록했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천하람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뢰나 어떤 지지도 좀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준석계라는 딱지를 떼는 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잘하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준석 대표와 저는 객관적으로 아직은 경험했던 폭이 좀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당대표로 당선이 돼서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분이고 저는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당대표가 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저에 대한 평가가 이준석 대표와 대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정말 천 후보님이 안철수 후보님보다 뭐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실버 크로스 이뤘다 뭐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혹시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건 정말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 하는 네. 뭐 그런 것들 있으실지 너무 궁금해요.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뭘까요? 제가 김기현 후보였다면은 지금 지지율 80% 찍었을 텐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친윤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가요? 모두가 다 도와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표현을 온 우주가 다 돕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 당 조직력의 한 80%,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뭐 국회의원의 한 80% 정도. 게다가 대통령실, 뭐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온갖 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였으면 80% 나왔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김기현 후보가 본인의 김기현 리스크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반타작 내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리스크. 그러니까 한 80%가 나와야 정상인데 김기현 리스크 때문에 최소한 35% 40%를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진 김연경이랑 했던 꽃을 든 남자 그것만 없었어도 전 지지율 지금보다 한 5%도 높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런 얘기만 했어도 한 3%도 높았을 거고 네. 천하람한테 바이든 날리면 굳이 안 물어봤었어도 또 한 3% 높았을 겁니다. 네. 울산 땅 의혹만 없었어도 제가 봤을 때 한 5% 10%더 높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과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그 지지율 누가 쌓아주면은 모래성처럼 다 무너뜨리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고 그 자체가 사실 김기현 리스크다. 그러면 당내 선거에서도 이 정도로 무력한데 이 정도로 무능력한데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네. 네, 저는 그래서 또 민주당이 선거에는 굉장히 진심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국민적인 이미지 좋은 비대위원장들 세워가지고 또 선거 이기고 보자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지금 불리는 김기현 후보로는 민주당의 총선 공세에 저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고 끌려만 가다가 또 100석 정도 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 진심인 분들인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김기현 후보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게 개혁 경쟁, 혁신 경쟁인데 오히려 완전 구태, 윤핵관 느낌 확 나는 확 나는 게 아니라 윤핵관 그 자체죠. 사실은 보면 김기현 후보가
총선 지휘하면은 저희는 혁신 경쟁, 혁신의 히읗자도 못 꺼내고 우리 집니다. 그런데 또 당내 리스크 또 하나 또 뜬 게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최근 와가지고 그 청년 후보인 그 장해찬 네. 후보의 소설 문제가 참 시끄럽게 되고 있고 더 네. 커질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장해찬 청년 최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본인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저랑 경쟁하려고 하고 유준석 대표를 때리려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도 언급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윤리를 논하기 전에 일반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윤리 기준에 맞나 하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의 그 최고위원회 하는 대회의실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예인들의 실명까지 써가면서 3단 고음까지 넣어가면서 굉장히 야설을 써놨어요. 본인은 판타지라고 하지만 실명을 썼어요. 누가 봐도 아이유 김혜수 씨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또 100% 판타지인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갑자기 책에 있는 이름들을 바꿉니다. 그러게요. 이름 바꾸셨더라고요. 저는 이름 바꿨던 게 최악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더 최악이다. 예, 그러면 꾸준히 문제 없다. 이건 창작이다. 판타지다라고 하든지. 그럼 판타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름 바꿨다는 얘기는. 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름 바꿀 정도로 그럼 진짜 연예인이 연상된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은 깔끔하게 사과해야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구태스러운 모습을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보면 무슨 조폭 자서전을 썼다느니 심지어는 뭐 도로에서 그 불법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해가지고 무슨 불법 레이스를 했다느니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저도 뭐 SNS로 엄청난 제보들을 받고 있거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장해찬 후보가 이거는 저희 당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물론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의 도덕 관점에서 보더라도 낙제점이다. 저는 빨리 그래서 거취를 정리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그 장해찬 후보의 뭐 경쟁 상대가 사실 네. 이기인 후보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기인 후보님에 대한 평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해찬 후보의 입을 빌려서 평가하자면은 장해찬 후보가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깜짝 스타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오는 사람 말고 우리 당에서 성장해서 잘 큰 정치인들을 우대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장해찬 후보가 이기인 선거운동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기인이야말로 우리 당이 아주 잘 키워가지고 네. 보좌진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성남시의원을 2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저격수로서 인정받아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의원으로 성장하고 이제 중앙정치인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한 네.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 육성의 모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젊은 세대의 대표 주자를 얘기해봐라라고 하면은 진짜 이 제도권에서 성장한 걸로는 이기인이 최고고. 아, 스텝부터 차근차근 네. 밟아왔다.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국대다 같은 오디션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는 뭐 신인규, 임승호, 곽승용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에서 성장한 인재 중에는 이기인이 최고고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성장의 사다리를 우리 당 전체에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이기인이다. 그냥 대놓고 말해서 이기인 최고예요. 아, 이기인 최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사실 이번 경선이 초반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유독 친윤 대 비윤 구도, 뭐 대결 구도라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철수가 당선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당선되시면 어떡할 겁니까? 대통령의 적이라고까지 규정했잖아요. 네. 당원들이 대통령의 적을 뽑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은 그래서 안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논란 없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탄압하는 거는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사람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좀 합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고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그래도 의견을 내시고 싶으시다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를 띄워주시는 것까지는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셨든 대통령실이 되셨든. 근데 다른 후보를 이렇게 억압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대통령실에서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총선 승리와 대통령실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지키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되면 총선을 말아먹고 안철수 후보가 되면 대통령의 적이 당대표가 되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피하려면 총선도 이길 수 있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아직은 백지 상태에 있는 천하람이 당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게 우리 당과 대통령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천하람이 돼야 네, 된다. 약간 깔때기 네. 느낌이죠. 네. 네. 그럼 이제 정치 상황도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오신 김에. 네, 여소야대 정국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 굉장히 거세잖아요, 지금. 특히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도 지금 그 문제를 비롯해서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도마 위에 올린 모습인데 앞으로 공격이 더 세질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는? 세지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을 우리가 잘 온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존해야 그러니까 된다. 잘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공격해주면 한동훈 장관에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을 하니까 무슨 이모니 뭐 한국 쓰레미니 이런 소리 하니까 네. 이건 해주면 해줄수록 한동훈 장관 대통령 만들어주는 꼴이죠. 선거운동이죠 사실은. 근데 이번 정순신 논란 달라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개입 안 한다고는 하지만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된 문제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스가 없어야지만 한동훈 장관의 유능함, 한동훈 장관의 세련됨 이런 부분들이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아주 체계적으로 짜야 된다. 지금 보면 뭐 경찰이랑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랑 대통령실이랑 뭐 우리가 뭘 했는지 어떤 범위를 쪼갰는지는 얘기하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검증 실패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 대통령을 지키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그 역량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민주당에서 정순신 사태로 한동훈 장관에게 화살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민주당 대표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뭐 이제 가결표가 하나 더 많은 아슬한 부결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역시 이게 권력과 팬덤이 억누른다고 해가지고 정의로운 목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도 뭐 윤핵관이 막 당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조금만 다른 목소리 내면 다 쫓아내려고 하고 해도 유승민, 나경원 없으니까 천하람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올바른 목소리, 어떤 정치적인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 억눌러봤자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은 지금 못 이긴다. 네, 민심 못 이겨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권 내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팬덤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었지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네. 앞으로는 더 크게 이재명 대표 정정당당하게 법원에 나가가지고 정면 승부해라라고 하는 목소리 커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 그 목소리를 만약에 외면한다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김부겸 비대위원장, 김혜영 비대위원장 이런 거 나오면은 네. 천하람 당대표 정도 돼야 이게 혁신 경쟁을 하지. 안 그러면은 맥 없이 져요. 저는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사실 걱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후속 체제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걸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뭐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께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로 이 사건 수사가 검찰의 조작이 있고 뭐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먼저 법원에 가겠다 그러십시오. 원래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법원에 가가지고 판단 받으면 됩니다. 법원에서 기각 받으면은 정치적으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외통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사법부의 절차에 검찰의 절차에 협조하셔가지고 정면 돌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전당대회로 가겠습니다. 전당대회로 돌아가서 천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당대표로서의 필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깎아먹지만 않아도 진짜 대성공입니다. 깎아먹지만 않아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깎아먹지 않고 젊은 세대 지지 좀 확장하고 중도층 좀 확장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 확장, 이제 지역 확장, 중도층 확장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우리 편의 감점 요인을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러면은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거하는 후보들이 열심히 하루 동안 선거운동하고 밤 9시가 됐든 뭐 11시가 됐든 뭐 SBS가 됐든 뭐 KBS가 됐든 뭐 YTN이 됐든 뭐 연합이 됐든 뭐든 됐든 들어오셔가지고 TV를 켰을 때 막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사포커스 TV가 또 TV를 보시겠죠. 우리 시사포커스 TV를 유튜브에서 또 보실 때 와,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중앙당에서 이렇게 표를 깎아먹나? 한숨 나오는 지도부만 아니라도 저는 대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숨 나오는 지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래서 한숨 나오는 당대표, 막 텔레비 보면서 욕하는 당대표 아니고 힘든 하루 끝나고 우리 후보들이 텔레비 켰을 때 그래 천하람 당대표 잘한다. 그래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내일 우리 지역에서도 반응 더 좋겠네. 약간 힘이 나는 네. 좀 그런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결돼서 뭐 네. 천하람 후보님을 두고선 사실 뭐 돌풍일까 아니면 뭐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날까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망 모쏠이 쏟아지는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나 천하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와 뭐 차별적인 강점 있으면은 뭐 못하실 거 있으면 네. 어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일하게 옳은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도 얘기는 명확하게 하십니다. 장제원 의원이 뭐가 나쁘냐? 장제원 의원이 살신성인 했다. 윤핵관이 나쁜 사람이냐? 명확하죠. 근데 틀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 당 지지층이 봤을 때도 윤핵관은 도를 넘었다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왜 윤핵관을 감싸고 돕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 원래 합리적인 분인데 당대표 될 욕심에 이거 지금 선을 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총선 참패 불보듯이 뻔하다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원래 대선 주자급의 큰 정치인입니다만은 윤심 호소가 실패하고 나서 플랜 B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또 대통령실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왕좌왕 안절부절 하시다가 저는 이번 선거에 판에서 좀 밀려나셨던 거 아닌가. 당내 선거를 치를 때도 이렇게 결단력이나 결기를 못 보여주시는데 총선 어떻게 지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우리 당이 과거의 낭떠러지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상대적으로 대선 주자급의 어떤 큰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를 뭐 폄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꺾는 순간 저는 그런 뭐 논란이나 의구심은 다 사라질 것이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저에게 부스터가 돼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 꺾고 올라가면 저는 분명히 천하람의 별의 순간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옳은 얘기 명확하게 하는 사람, 욕심 아닌 용기가 있는 사람, 천하람 후보였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당원들하고 국민들에게 마저 못하신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당을 지금 보면서 망한 귀신의 집 같다는 느낌을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와가지고 당이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런 얘기들을 잔뜩 합니다.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하고, 줄 잘 서고 뭔가 권력에 아부잘하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거들먹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당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자녀들 보내겠습니까? 국민의힘 가가지고 정치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하시기가 쉬우시겠습니까? 물론 연줄 좋고 줄 잘 서고 아부 잘하면 보내도 되겠죠. 근데 내가 맨주먹 하나만으로
내가 정말 국민의힘에서 능력으로 성공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자녀분이 계시다면은 선뜻 국민의힘 가서 정치하라라고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당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코리안 드림의 당입니다. 연줄 없어도 맨주먹으로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윤핵관이 만들고 있는 귀신의 집 다 부숴버리고 정말 아부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이 족쇄들 다 깨버리고 정말 맨주먹 하나만으로 소신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그런 국민의힘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당대표에 출마하신 천하람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